사실 최근 벤츠는 상당히 이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연간 매출이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BMW에게 이제 꺾이게 되었고, 전체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나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7%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안전성도 떨어지고 중국 제품이 들어가며 비싸기까지 한 벤츠 대신 BMW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문호입니다. 보통 이제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입니다. 근데 아우디가 한 번에 몰락으로 인해서 아예 나락을 갔던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이후로 독삼사의 이미지가 좀 추락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벤츠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유지해 주었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벤츠도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츠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벤츠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7월부터 벤츠 할인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모션 영상을 매달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데, 할인이 괜찮은 한두 개, 특정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종들은요 구매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만큼 할인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인을 막 풀던 이제 벤츠가 갑자기 이렇게 할인을 잠근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더불어 이제 벤츠의 현재까지 상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 벤츠는 상당히 이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연간 매출이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BMW에게 이제 꺾이게 되었고, 전체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나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7%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항상 벤츠가 BMW를 압도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표를 보시게 되면요 2022년과 2023년 매출 추이가 BMW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BMW와 벤츠 둘 중 선택을 하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벤츠를 선택할 정도로 벤츠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죠.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저도 벤츠를 상당히 갖고 싶었으니까. 그렇다면 2024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떨어진 걸까요? 벤츠는 사실 여러 번의 위기를 넘겨왔었어요. 연두색 번호판 장착으로 인해서 S클래스 판매량이 대폭 이제 감소를 했고요. 이때 당시 이제 판매량은 60%까지도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2022년 EQS의 이제 후륜 조항 시스템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넣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원래 후륜 조항 시스템이란 이제 고가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던 이제 옵션인데요. 이제 와서 달려있는 옵션을 유료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판받았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가장 큰 몰락은 인천 청라에서 벌어졌던 화재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벤츠가 쌓았던 안전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 번에 몰락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화재 차량 EQE 차량 배터리가 세계 1위인 업체인 CATL 기업이 아닌 사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저렴한 부품으로 이용하고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이제 짱치라는 이제 별명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 배터리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거든요. 여기에 더해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A주의 최대 주주가 독일 기업이 아닌 중국 국영 기업 베이징 자동차 그룹, 2대 주주 또한 이제 지리 자동차로 20%가 넘는 수치가 중국계 자본이라는 것에 중국 차량이라는 논란이 이제 더해지면서 더욱 이제 심각해져 간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벤츠 한 대가 판매가 됐어요. 그럼 딜러사의 수익이 있고, 그리고 벤츠 코리아의 수익이 있고, 독일 본사의 수익이 있잖아요. 독일 본사의 수익의 50%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를 구매를 하게 되면요 중국에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이와 반대로 경쟁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안전성도 떨어지고 중국 제품이 들어가며 비싸기까지 한 벤츠 대신 BMW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에도 밀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대폭 떨어지는 벤츠의 딜러사는요 엄청난 할인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치 아우디를 연상케 하는 미친 듯한 출혈 할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벤츠 할인,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100만 원 해주면 막 높다. 할인이 어딨어, 벤츠는? 차를 주면 사는 거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브랜드인데, 할인이 BMW와 비슷해지더니 혹은 BMW보다 더 할인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벤츠 할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벤츠의 구조는 벤츠 코리아를 토대로 아래에 9개의 공식 딜러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 코리아가 차량을 공급해오면
딜러사의 차량을 배정해주고 딜러사는 차량을 판매하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각 딜러사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다르게 되고 그리고 할인도 당연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 작년에 저희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벤츠가 할인을 영원을 했잖아요. 물론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코리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딜러사에서도 추가 할인을 해서 최종적인 할인이 마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리아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사도 코리아 지원 없이 우리도 그럼 할인을 하지 않겠다. 할인이 영원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가 이제 코리아와 딜러사 사이에서 뭔가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불균형 형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할인이 반토막이 난 걸까요? 이번에도 사실 벤츠 할인 떨어진 이유는요, 벤츠 코리아와의 관련이 있습니다. 벤츠 코리아에서는요, 내년부터 딜러사 판매를 담당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 직접 판매, 직판 체제를 갖추고 이제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껏 벤츠는요, 국내 법인인 벤츠 코리아가 수입하고 판매는 딜러사가 담당하는 체제였다면 앞으로는요, 벤츠 코리아가 수입과 판매를 모두 도맡아서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딜러사가 하는 역할은요,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사가 아니라 대리점 같은 느낌의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가장 큰 규모의 딜러사 한성자동차는요, 정비와 관련된 일부 직군을 제외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 담당 딜러와 이제 통화했을 때 지금 이미 많은 영업사원들이 벤츠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게 되죠. 내년 4월쯤부터 이제 바로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이제 9개의 딜러사들은요, 할인을 잠궈버렸고요. 그리고 노조원들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직판에 성공한 브랜드는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차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옵션도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영업 직원의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죠. 벤츠는 내연기관 모델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구매 조건도 법인 조건 따로 있고 파이낸셜 조건 따로 있고 재구매 트레이딩 그리고 매달 바뀌는 조건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업사원 분들의 힘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할인은 딜러사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할인이 줄어들고 차량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작년 할인 영원 선언했을 때도 소비자의 반응은요, 저가격 주고 벤츠를 굳이 할인을 많이 하고 실구매가가 저렴한 BMW를 사야지 라고 해서 BMW 판매가 완전히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기본 차량 가격 자체가 경쟁 브랜드인 BMW보다는 높기 때문에 할인이 없다면 판매량은 더더욱이나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츠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체제 변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통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벤츠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받고 있거든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짱치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말 빈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섰기 때문이죠. 근데 돌아선 이유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대기 기간과 그 서비스에 대한 응대, 그런 부분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답지 않게 예약을 하게 되면 6개월, 8개월 지금 당장 서비스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편함들. 그리고 할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인을 갑자기 뻥튀기로 확 늘려놨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려면 내실을 좀 다지고 어느 정도 변화점을 좀 소비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벤츠가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자, 오늘의 벤츠의 몰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